네, 자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의에 이은 세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권동수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전문위원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AI, HPC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레이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이 되어서 접근이 가능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뜻하는 데이터 레이크가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솔루션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완벽한 디지털 혁신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 현실화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전략을 소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권동수 전문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권동수 전문위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간만에 3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힘든 시기를 지금 저희는 보내고 있고, 저도 올 초에 1월에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격리시설에 처리될 때 제일 처음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앱을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앱을 통해서 뭘 했냐면 저의 체온, 그리고 산소 포화도, 그리고 맥박수, 그 다음에 혈압, 그리고 저의 증상을 입력하는 앱을 설치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또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제 체온, 제 증상에 대한 부분은 목이 좀 아프다, 콧물이 난다, 이런 것들은 표기를 할 수 있지만 저의 체온이나 산소 포화도나 혈압, 맥박수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또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도구를 받았습니다. 산소를 체크할 수 있는 산소 포화도 체크, 맥박 체크, 혈압 체크, 그리고 체온계. 이걸 통해서 저는 매일 하루에 2번씩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는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흘간 치료를 받고 자가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완치 판정은 또 어떻게 내려진 걸까요? 이런 말을 해도 좀 모르겠지만 저의 확진자 선배님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만든 데이터와 그리고 병리학적인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서 2, 3일이 지나고 증상이 없다고 하면 바이러스가 사멸이 되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더 이상 전염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일이란 기간 동안 격리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10일 후에 정확하게 완치 판정을 받아서 해제가 됐던 거죠. 이렇듯 우리는 이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때 데이터가 없이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정량화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도구들은 왜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기술이 발전을 해서 도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AI, HPC 환경의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레이크. 저도 분석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AI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훨씬 더 고사양의 파워 P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GPU 또는 슈퍼 PC를 통해서 우리는 분석을 진행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GPU 서버 또는 HPC 환경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십니다. 단순하게 GPU 서버만 빠르다고 해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분석 도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환경을 저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설명드릴 때 한번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도구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이런 도구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확진이 돼서 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수치화를 해서 도구를 통해서 수치화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은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여기 와서 주차를 할 때도 주차에 지나갈 때도 주차 단말기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들어와서 제가 판매를 받고 키인하고 QR 찍을 때에도 데이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쌓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데이터, 모든 데이터들을 다 분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가트너에서도 다크 데이터라는 용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비즈니스에 활용하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다크 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다크 데이터들이 생기는 걸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우리는 도구의 부재 때문에 이런 다크 데이터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도구가 결국 기술이 발전이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런 다크 데이터는 다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 너무 많은 데이터. 너무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 환경이 되나? 그래서 분석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불완전한 데이터입니다. 내가 이 데이터를 뭔가를 활용하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연계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연계 데이터를 없어서 분석하지 못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다크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다크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어떤 부분들일까요? 기술의 발전 그리고 도구입니다. 좀 전에 제가 확진에 대해서 저의 상태를 앱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보냈을 때 제가 도구가 없었다고 하면 제가 산소 포화도나 저의 체온이나 저의 맥박이나 혈압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도구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체크를 하고 저의 상태를 바로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데이터 레이크 똑같은 상황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한 예로 예지 정비 쪽이나 이런 제조 쪽에서 프로젝트를 분석을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지도학습을 통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일어날 예지 정비, 현재 일어날 고장 예측들을 진행할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과거에 단순히 모니터링 형태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 데이터가 계속 우리가 필요할까? 정말 의미 없는 수치 데이터들이 쭉 쌓이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해서 휘발성으로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예지정비나 아니면 성능 예측이나 공정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밸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버렸던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보시면 기본적으로 분석할 때에는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다크 데이터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이런 분석 플로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응용 프로그램과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체온과 그다음에 저의 증상을 입력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의 증상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 증상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나눠서 제가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인후통이 있는지, 콧물이 나는지, 기침이 나는지. 그러면 저는 그걸 체크를 하게 되면 그 체크된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저의 증상에 의해서 약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처리가 데이터 전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들, 반정형 데이터들이 수집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결합해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한 게 됩니다. 그런 걸 보통 결측치나 이상치 또는 이런 비닝 구간, 그룹화를 통해서 데이터화 하는 방식이죠. 이런 데이터 전처리할 때 정말 고성능의 PCU 사용이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와 이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모델을 생성하십니다. 이 모델을 생성할 때에는 정말 빠른
지연이 낮은 레이턴시의 성능이 필요하십니다. 네트워크 구간도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을 생성하는 고성능의 CPU 또는 GPU가 필요하십니다. 근데 네트워크 구간도 빠르고 고성능의 GPU로 HPC 환경에서 모델을 돌리는데 데이터를 쭉 끌어올 수 있는 데이터의 디스크 I/O가 느리다고 하면 당연히 제대로 된 모델링의 생성이 안 되겠죠. 생성이 돼도 어마어마하게 느리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HPC 환경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구성 환경이 필요하십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추론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던져서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기적으로 재학습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과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다시 재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생성하고 또 추론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새로 수집된 데이터들이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들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모델을 생성하시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 그리고 다양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석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런 방식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보계 시스템과 하둡과 나스 스토리지들을 기반으로 구축들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레거시의 정형 데이터들을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곳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것을 시각적 분석이나 여러 가지 툴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마트를 생성하시죠. 그렇게 마트에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분석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단정형 형태나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네트워크나 로그성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RDB에 넣지 않고 하둡이나 NoSQLDB에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나리스틱 DB를 통해서 우리는 분석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다고 하면 필요한 정보들은 또 백업을 진행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도 2016년도 이때 15년 이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데이터 레이크라고 해서 구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는 히다치 펜타워라는 솔루션의 CTO가 만든 용어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말 그대로 1차 저장소입니다.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 담을 수 있는 1차 저장소. 근데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면 DW, RDB, 비정형 반정형 형태면 하둡 또는 NoSQLDB. 거기에서 조합을 해서 다시 분석해서 이렇게 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진정한 데이터 레이크로 구축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요즘 데이터 레이크 하면 데이터 레이크 용어를 2010년대 CTO가 만들 때에는 하둡을 기반으로 만든 용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WS S3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나오면서 데이터 레이크 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 형태의 데이터를 샘 파일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넘긴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DW에 넘기고 마트에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나 비정형 반정형 형태의 데이터들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필요에 따라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NoSQLDB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쌓이는 데이터들을 우리의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마트나 또는 어나리스틱DB에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갔죠. HPC 환경,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환경은 우리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프로젝트를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HPC 환경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디스크 I/O 퍼포먼스로만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뭐 기가 퍼세크 정도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뭐 1, 2가 2기가 뭐 이 정도 퍼세크 한다고 하면 GPU 또는 HPC를 넘어가게 되면 수십 기가 퍼세크 또는 수백 기가 퍼세크의 성능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NVMe 방식의 스토리지입니다. 이렇듯 데이터 레이크는
다양한 프로토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데이터 레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데이터 레이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의 1차 저장소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발생할 때마다 이거를 기존에 정해져 있는 곳에 어디에 저장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셔야 될까요? 데이터 레이크는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까 HCSF라고 하는 웹카페스 기술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구에서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줬을 때 가장 위험한 구간이 어디일까요? 10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단 랜딩 착륙할 때 6번이라는 시간에 실패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륙을 하는 데이터는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이탈해서 우주로 날려보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우주에서 운행할 수 있는 기술도 있죠. 하지만 화성에 착륙을 할 때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화성의 대기 조건이나 여러 가지 중력 이런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실제로 경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겠죠.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처리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6개의 앙상블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6개의 시뮬레이션 앙상블을 돌리면서 데이터는 얼마나 활용을 할까요? 150테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보시면 29기가 퍼 세크의 속도로 데이터를 렌더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NVMe 방식의 웹카FS 데이터 레이크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술이죠. 이때도 근데 좀 주목할 것은 디스크나 GPU 서버는 GPU 코어는 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술은 한 단계 더 발전을 했죠. 아마 엔비디아 쪽 GPU를 분석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고 해서 GD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GDS라는 라이브러리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해 준 거고 저희 쪽의 NVMe 기술인 웹카FS의 드라이브를 연결하게 되면 퍼포먼스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보시는 것처럼 GDS를 온을 하게 되면 167기가 퍼 세크, 거의 170기가 퍼 세크의 성능으로 알고리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이런 분석을 해보셨다고 하면 1기가 퍼 세크 정도의 데이터를 내는 것도 되게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하게 HPC 환경이 구축이 돼서 HPC 환경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때 내가 필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HPC 환경에는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저장소가 항상 같이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면 많은 고객분들이 그러세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국내 사례를 또 몇 가지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이렇게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제조 쪽 환경입니다. 제조 환경에서 동영상, 비정형 데이터나 정형 데이터들을 취합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했고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한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나 정형 데이터나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팩타 단위로 구축을 해드린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S3 API를 통해서 분석 GPU DB 쪽으로 데이터를 던져주고 또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에 활용하겠다 그러면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리플리케이션 기능이 있어서 새로운 곳에 데이터를 적재도 자동으로 걸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에서도 벌써 데이터 레이크를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으로 구축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그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도 2010년도에 정보계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보계 시스템 구축을 할 때 우리는 저장소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레거시에 있는 정형 데이터들을 DW 쪽에 데이터를 담고 DW 담은 거를 마트 형태로 진행을 해서 시각적 분석을 통해서 진행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DW 어펜스 장비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냉장고처럼 파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더 큰 용량의 냉장고를 사든가 아니면 냉장고 한 대 더 사서 구매하듯이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쌓이는 데이터들은 잘 보시면 시계열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핫 데이터와 가끔 쓰이는 웜 데이터, 그리고 거의 쓰이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해야 될 콜드 데이터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DW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이 모든 데이터를 담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핫 데이터와 웜 데이터와 콜드 데이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웜 데이터 일부와 콜드 데이터는 오젝트 스토리지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DW 어플라이언스 정도 장비를 구축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기본적으로 백업도 진행을 하실 겁니다. 백업에 쌓인 데이터도 오젝트 스토리지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의 백업 장비에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S3 API에 익스터널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익스터널 테이블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DW 어플라이언스 장비의 쿼리는 알리지만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갈 수 있게끔 기능도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DW 어플라이언스의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당연히 퍼포먼스는 좀 느리지만 충분히 웜 데이터와 콜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나옵니다. 이렇게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존의 정보계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빅데이터 플랫폼을 하면서 또 넘어가는 쪽이 어디였을까요? 하둡 쪽이었죠. 하둡은 그럼 어떻게 데이터 레이크를,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하둡 같은 경우에 그냥 웹로그에 대한 사례입니다. 웹로그를 하루에 60테라의 웹로그를 수집을 하고 하둡에 1개월치 데이터, 1.5페타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하루에 60테라가 아니라 이제 120테라바이트가 쌓일 거야 라고 예정을 했고, 그리고 1개월치 데이터만으로는 인사이트로 도출할 수가 없어서 12개월치 데이터를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요구사항이 기존에서 24배가 늘어난 겁니다. 24배의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하둡이 저렴한 시스템으로 처음에 2016년도 이때 프로젝트를 구축할 때 진행을 했지만 아마 지금 다들 아실 겁니다. 하둡이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구축이 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저렴한 시스템은 아니죠. 그럼 여기에 모든 걸 다 담는다는 것도 비용 효율적으로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다음과 같이 변경을 했습니다. 앞단에 레거시 각각 웹로그에서 떨어지는 데이터들을 나스에다 저장을 하고 15인치 보관을 했었는데 아마 나스하고 센에서 비정형 파일이나 파일들을 그러니까 대량의 파일을 관리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스도 대량의 파일을 하게 되면 락이 걸립니다. 어느 순간 라이팅도 안 되고 셀렉팅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카프카라는 QC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석을 진행을 해보니 하드웨어도 데이터 쌓이는 거는 당연히 시계열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여기도 핫 데이터와 웜 데이터, 콜드 데이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12개월치의 전체 데이터를 당장 핫데이터로 필요한 건 아니고 자주 쓰인 데이터로 필요한 건 아니고 3개월치의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의 데이터는 하드웨어 데이터에 저장을 했고 나머지 9개월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기존에 하드웨어 다 빼고 그냥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다 드러나게 되면 너무 큰 작업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아키텍처를 그려드렸고 지금과 같이 진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쌓인 데이터가 20페타의 데이터를 저희가 저장을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저희는 2차, 3차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기가 2차 때 20페타 더 늘려서 40페타, 그리고 20페타 더 늘려서 60페타, 지금은 60페타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인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HPC 환경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C 환경은 말 그대로 GPU 서버를 통한 또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분석을 진행을 하십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분석을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분석하실 때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필요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내가 엔비디아 GPU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GDS라고 하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는 라이브러리가 지원이 되는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쿠버네티스로 도커 환경을 구축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겁니다. 팟 형태의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팟 형태로 구축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이때에도 팟 형태에다가 스토리지를 연계하게 되면 팟이 나갈 때마다 데이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퍼시스트 스토리지를 구성하게 되십니다. 그때 활용되는 게 CSI라고 하는 쿠버네티스의 CSI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활용하게 되십니다. CSI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 쪽에 퍼시스트 스토리지를 구축할 수 있으신 거죠. 이렇듯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프로토콜과 새로운 드라이버와 다양한 형태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저희 HCSF 데이터 레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위에서 1대9로 NVMe 방식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적절하게 저희가 배합을 해서 구축을 해드렸는데 여기 지금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질학 데이터나 아니면 비자의 데이터, 수십 페타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던 사례입니다. 이것만 딱 보여드리면 국내 사례가 없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벌써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저희가 안정화 기간을 통해서 지금 구축을 해서 한 10페타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환경 구성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도 수주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토콜,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십니다. 그럼 이런 HPC 환경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실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과 하드웨어입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솔루션만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페타의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렌더링해서 원하는 수테라의 데이터들을 쉽게 HPC와 연결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생성할 때 샘플링된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신 거고요. 그게 데이터 레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런 데이터 레이크 기술을 하려고 하다 보면 데이터 옵스가 필요하십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옵스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술은 항상 발전을 하고 만들어지지만 더 중요한 건 사례이겠죠. 사례를 통해서 국내에 기술력이 있는지
저희 효성은 그런 기술력과 사례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지정비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데이터가 없어서 분석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기술은 발전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면 새로운 뉴 비즈니스가 창출될 때마다 빠르게 접근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맞는 인사이트와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동수 전문위원님께서 첫 번째 키노트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좋은 강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